여보, 큰일 났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경기도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75세 윤복희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생활비 50만 원까지 감쪽같이 없어졌거든요.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가족들은 할머니의 치매를 의심했고 급기야 요양원 입소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집안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영상이 모든 진실을 뒤바꿔 놓게 되는데 경기도 수원시 외곽의 한 오래된 2층 집. 마당 한쪽엔 복희가 손수 기른 고추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윤복희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일찍 깼네. 복희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외아들 지훈이네 가족 아침밥을 차려야 했거든요. 남편 윤기철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복희에겐 여전히 어제 일 같았어요. 여보, 오늘도 우리 지훈이 잘 봐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48년 동안 한 집에서 살던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뚝딱뚝딱 소리가 나자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45살의 서연은 복희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엔 엄마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응, 밥 해야지. 지훈이 회사 가야 하잖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서연의 말투엔 미묘한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아냐, 괜찮아. 나 할 일이 이거밖에 뭐 있어. 복희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자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제 사다 놓은 두부가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두부 어디 뒀는지 아세요? 두부? 나는 모르는데. 어제 분명히 넣어뒀는데. 서연은 냉장고 안을 이곳저곳 뒤져봤지만 두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7살 손녀 하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하은이만 보면 복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하은이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할머니 김치찌개다. 복희는 하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엄마, 두부가 없어졌어요. 서연이 남편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48살의 지훈은 회사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없어졌다고? 어디 갔을까? 모르겠어요. 어제 분명히 넣어뒀는데. 지훈은 어머니 복희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요즘 복희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엄마, 혹시 두부 쓰셨어요? 아니야, 나는 안 썼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복희의 기억은 정말 가물가물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빡하고 쓰고는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 그럼 두부 없이 해야겠네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어디 뒀는지 기억이.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출근하고 하은이가 유치원에 간 후 집엔 복희와 서연만 남았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복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요즘 자꾸 이상해지시는 것 같은데.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갈수록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 지훈의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살기엔 빠듯한데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복희는 마당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두부를 어디다 뒀을까? 요즘 머리가 왜 이리 돌지 않지?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복희도 느끼고 있었어요. 간혹 방금 전 일도 깜빡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서연은 친정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데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시고, 그럼 치매 검사 받아보라고 해봐. 그런 말 어떻게 꺼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복희는 마당에서 상추를 따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복희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멍해졌어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서연이 복희를 부엌에서 밀어내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는 좀 쉬세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복희는 서연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 복희는 다시 환해졌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그림 할머니한테 보여줘. 하은이가 그린 가족 그림엔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복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그려졌네.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복희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지훈이 오늘 회사 일 얘기를 하는데 복희는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 복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복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소외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되어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복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왠지 쓸쓸했어요. 복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억도 안 나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내가 정말 이상해지는 건가?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다음 날 새벽 복희가 부엌에 나왔을 때 서연이 이미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젯밤에 냉장고 여셨어요? 냉장고? 아니, 안 열었는데. 복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안쪽을 가리켰어요. 어제 넣어둔 소고기가 없어요. 삼겹살이랑 장조림까지. 정말 어디 갔을까? 복희도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뭘 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밤에 출출하실 때 드신 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엔 의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고기가 저절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서연의 어조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복희는 당황스러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가 정말 그랬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때 지훈이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냉장고에 있던 고기가 다 없어졌어요. 어머니께 여쭤봐도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시고, 지우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어제까지 있던 고기류가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아들아, 나는 진짜 몰라. 밤에 뭘 했는지.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지난주에도 김치가 없어지고 그저께는 계란이. 서연이 지훈에게 귓속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치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은이가 잠옷을 입고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밤에 냉장고에서 뭘 꺼내는 거 본 적 있어? 서연이 하은이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안 봤는데 엄마가 밤에 나가는 건 봤어요. 엄마가? 언제? 지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부엌에 있었어요. 서연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건 물 마시러 나온 거야. 하은아, 얼른 씻고 유치원 갈 준비해. 복희는 하은이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지훈이 회사에 가기 전 복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그런데 요즘 기억이 자꾸 안 나서. 그럼 한번 병원에 가볼까요? 건강검진도 받을 겸.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지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복희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출근하고 하은이가 유치원에 간 후 집엔 다시 복희와 서연만 남았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복희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마당 정리나 좀 하고.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서연의 말투는 겉으론 친절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면 이 집에서 계속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복희는 마당에 나가 화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날까? 오후에 서연은 친정 어머니와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또 냉장고에서 고기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확실한 거네. 요양원 알아봐야겠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서연아,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하은이도 있는데. 서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친정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서연은 냉장고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오늘 사온 반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위치를 기억해 두었어요. 복희가 부엌에 들어오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복희는 서운했지만 며느리의 뜻을 따랐습니다.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무슨 병원? 그냥 건강검진요. 오래된 지 오래됐잖아요. 복희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뜻이겠지요.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면. 아니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복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봤어요. 하은이가 무서워하며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화나세요? 복희는 하은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손녀 앞에서 소리를 지른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미안해, 하은아. 할머니가 깜짝 놀래켜서 그날 밤 복희는 잠들기 전 냉장고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가져간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냉장고 안엔 서연이 오늘 산 새로운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복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대로 있어야 할 텐데. 복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남편과 속삭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일 병원 예약해 볼게.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론 고민이 깊어졌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온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각자의 마음속엔 서로 다른 걱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불안감에, 서연은 시어머니 문제로 인한 부담감에, 지우는 어머니와 가족 사이에서의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 후 복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부터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기억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는지 살펴보려고요. 다행히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휴, 그래도 오늘은 괜찮네. 복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찾고 계세요? 아, 아니야. 그냥. 복희는 자신이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까봐 당황했어요.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란이 하나도 없네요. 계란? 어제까지 있었는데. 복희도 놀라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한 판 가득 있던 계란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젯밤에 계란으로 뭔가 만드셨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계란 한 판이 어디로 갔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엔 비난하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복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내가 그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밤에 출출해서 드신 거 맞죠? 서연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복희는 머리가 아팠어요. 나는 기억이 정말 모르겠어. 지훈이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복희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밤중에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은이가 유치원에 간 후 서연은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이상한 말?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복희는 억울했지만 말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오후에 서연은 하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이상해요? 할머니가? 응, 자꾸 물건들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 하시고, 밤에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은이는 순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은이는 할머니 말만 다 믿으면 안 돼. 알겠지?
서연의 말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개면서 서연과 하은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 저녁 식사 시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쌀이 없네요. 서연이 밥솥을 열어보고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쌀이 없다고? 지훈도 놀라서 쌀통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어제까지 반 정도 있던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쌀을 어디 옮겨 놓으셨어요? 쌀? 나는 쌀 만진 적이 없는데. 복희는 진심으로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엄마, 쌀통이 이렇게 클 텐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어. 복희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안 하셨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정말 안 했어. 그럼 쌀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복희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모르겠어, 하은아. 그날 밤 복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기억을 못하는 건가?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며칠이 더 지나자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김치가 사라지고 반찬이 없어지고 심지어 세제까지 없어졌어요. 서연은 매번 복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지훈도 점점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나는 싫어.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복희의 목소리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지훈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가?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에서. 복희는 방 안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복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복희는 마당에 나가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내가 이상해지는 건가? 기억도 안 나고,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복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한편 하은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상해졌대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밤에 이상한 일을 한다고. 정말 무서우겠다. 응, 근데 할머니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하은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른들 말이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무슨 실수를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서연은 복희의 변화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어.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복희의 기억력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복희는 그날 밤에도 냉장고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날까? 복희의 혼란과 고통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요.
지훈이 급하게 2층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돈이 없어졌어요.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텅 빈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졌다고? 얼마? 생활비로 넣어둔 50만 원이 다 없어졌어요. 지훈도 깜짝 놀라서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어제까지 있던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다 뒀었는데? 거실 서랍 안에 넣어뒀었는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때 복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서연이 복희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어요. 어머니, 혹시 거실 서랍 여셨어요? 서랍? 아니, 왜? 돈이 없어졌어요. 50만 원이나. 복희는 깜짝 놀라서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돈이 없어졌다고? 그럼 도둑이 들었나? 도둑이요? 문도 안 열려 있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복희를 의심한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 가져가신 거 맞죠?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희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진정하라고요? 50만 원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엄마, 정말 모르세요? 지훈도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최근에 계속 물건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돈 같은 건 만진 적도 없어. 복희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음식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지고 이제는 돈까지. 서연이 복희를 몰아세웠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진짜야.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부정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때 하은이가 잠옷을 입고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에 깬 거였어요. 왜 다들 싸워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하은이가 복희에게 달려가려고 하자 서연이 말렸어요. 하은아, 이리 와.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왜 울어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했어. 서연의 말에 하은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하은이는 할머니 말 듣지 마. 하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복희는 손녀의 시선이 무서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아니면, 지훈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아니면 뭐?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다른 곳이라고? 요양원 말하는 거야? 복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요? 돈까지 없어지는데.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복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복희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복희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서연이 다시 말렸습니다. 하은아,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너무 슬퍼해요. 나쁜 일이 뭐예요? 하은이가 물었지만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밤에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서연의 말에 하은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하은이는 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복희는 손녀마저 자신을 멀리하라고 하는 며느리의 말에 더욱 절망했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정말 그런 거 안 했어. 할머니, 정말이에요? 하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하은아, 할머니 말 믿지 마. 할머니는 지금 아파서 거짓말하는 거야. 서연이 하은이를 끌어당겼어요. 복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 복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과 서연이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하은이도 무서워하고 정말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하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진짜 할머니가 그런 일 했어요? 응, 그래서 할머니가 아픈 거야. 그런데 어젯밤에 엄마가 거실에 나와서 뭔가 하는 거 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뭘 봤다고? 엄마가 서랍을 열고 뭔가 꺼내는 거. 아, 그건 엄마가 돈이 있나 확인한 거야.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복희는 식사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밥 드세요. 난 괜찮아. 먹기 싫어. 엄마, 문 열어주세요. 복희가 문을 열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지훈아. 복희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가보시겠어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지? 지훈도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엄마, 요양원이 꼭 나쁜 곳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고. 안 가. 나는 절대 안 가. 복희가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온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복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복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돈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후 지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설치된 보안 CCTV를 점검해 보려고 했거든요. 최근 일들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 모를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여보는 아직 안 왔나? 지훈이 집에 들어서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응, 하은이 데리러 갔어. 복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요즘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상태였거든요. 지훈은 거실 한쪽에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작년에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 CCTV 시스템이었어요. 평소엔 거의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한번 살펴보게 됐네요. 지난주 영상부터 봐야겠네. 지훈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집안 곳곳의 영상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 등이 다 보였어요. 첫 번째로 두부가 사라진 날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시간대를 빨리 감기로 돌려보는데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어요. 이상하네. 계속해서 계란이 사라진 날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새벽 시간대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쌀이 사라진 날의 영상을 보다가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새벽 2시쯤 부엌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질이 어둡긴 했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체형이 어머니 복희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보려고 화면을 확대했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도둑이 들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다른 날들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고기가 사라진 날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새벽에 누군가가 냉장고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지훈이 더 꼼꼼히 영상을 살펴보고 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바로 그날 새벽 거실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서연이? 지훈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인물은 분명히 아내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거실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게 뭐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서랍에서 돈다발을 꺼내더니 다른 봉지에 넣어서 어디론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는 빈 지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이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의심했는데 진짜 범인은 아내였다는 말인가요? 급하게 다른 날들의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두부가 사라진 날, 계란이 사라진 날, 쌀이 사라진 날. 모든 날에 서연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서연은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냉장고나 저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봉지에 담아서 집 밖으로 가져나갔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지훈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연이 하은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아빠, 일찍 왔네요. 하은이가 기뻐하며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응, 하은아. 지훈은 딸을 안아주면서도 아내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며 물었어요. 아, 그냥 CCTV 점검하고 있었어. CCTV요? 왜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잖아. 혹시 단서라도 있나 싶어서. 지우는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나왔어요? 아직 다 확인 안 했어. 지우는 일단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하은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복희에게 달려갔어요. 복희는 손녀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하은이 왔구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보여드릴게요. 하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는 동안 지우는 서연을 계속 관찰했어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지훈이 복희에게 물었어요. 응, 그냥 그래. 복희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어머니를 너무 의심한 것 같아서요. 서연이 갑자기 젓가락을 놓았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CCTV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 지훈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상한 게 뭐예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지훈은 하은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복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내가 정말 안 그랬다는 걸 믿어줄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은이가 잠든 후 지우는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CCTV 영상 말이야. 지훈이 컴퓨터 앞으로 가더니 화면을 켰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서연이 새벽에 거실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서연아,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자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아,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탄로난 순간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가면서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쉿! 소리 낮춰요. 하은이 깰까봐. 지금 하은이 걱정할 때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알아? 지훈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병원비? 간암 진단 받으셨어요.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지훈이 깜짝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친정 엄마 병원비까지.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엄마한테 털어놓았으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요? 돈 달라고?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의 입장도 이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팔았다는 거야? 네. 새벽 시장에 나가서 반찬을 팔았어요. 하루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집에서 만든 반찬 팔아서 용돈 버는 사람들 있다고.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엄마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왜 엄마한테 뒤집어 씌웠어?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들키니까 뭐? 시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걸 이용한 거예요. 서연의 고백에 지우는 경악했어요. 이용했다고? 엄마의 기억력 문제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어요. 이때 복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였어요. 뭔 소리야? 서연이가 그런 짓을. 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복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나를 도둑으로 만든 게 너였다는 거야?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복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지훈이 복희를 말렸지만 복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너였다는 거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계속 빌었지만 복희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 생각했어. 내가 치매인가 싶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복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훈도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정확히 뭘 한 거야? 다 말해봐.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고기 가져가서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뭐? 친정 엄마 병원비로 썼어요. 지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서연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나한테 상의하면 안 됐어? 여보 월급으로도 빠듯한데 어떻게 말해요? 지우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야. 복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요양원 얘기까지 나왔잖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복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훈이 깊게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장모님 병원비가 얼마나 더 필요해? 여보, 말해봐. 정확히 얼마야? 수술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지우는 머리를 감지었어요. 쉽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을 그렇게 모은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했어?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왜 숨겼어? 복희의 말에 서연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이라고? 가족인데 뭔 부담이야? 복희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나도 며느리였어. 친정 부모님 아플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복희의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여보,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도. 서연이 다시 복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복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병원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복희의 말에 서연과 지훈이 모두 놀랐어요. 어머니가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 4명의 집도 있고. 복희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알겠어.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하자. 복희의 관대함에 온 가족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가족회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은아, 유치원 다녀와. 네, 아빠.
하은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지우는 복희와 서연을 거실로 불렀어요. 앉으세요, 둘 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어젯밤부터 계속 눈이 부어 있었어요. 서연아, 어젯밤에 다 털어놓지 못한 게 더 있지? 지훈의 질문에 서연이 움찔했어요. 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CCTV를 다 확인해 봤어. 내가 한 일이 이것만이 아니더라. 지훈이 컴퓨터를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너 밤마다 누군가랑 만나더라. 화면에는 서연이 집 앞에서 중년 여성과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그건 서연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복희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시장에서 반찬 파는 김씨 아줌마 아니야? 어머니가 아세요? 응, 가끔 시장 가면 보는 사람이야. 복희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연아, 설마 김씨 아줌마한테 우리 집 음식을 팔았다는 거야? 지훈의 추궁에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됐어요. 집에서 만든 반찬을 중간상에게 넘기면 시장에서 팔아준다고. 서연의 고백에 지우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음식을 훔쳐서 팔았다는 거지? 훔쳤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다 못 먹을 것들. 어차피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희도 화가 났어요. 서연아, 그래서 김치도 가져간 거야? 내가 직접 담근 김치를? 죄송해요. 내 김치를 시장에서 팔았다고?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남의 손에 팔려나갔다는 게 더욱 충격이었거든요. 지훈이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봐. 내가 밤마다 차에 뭔가를 싣고 나가는 모습도 있어. 그건 반찬 배달하러. 배달? 누구한테? 김씨 아줌마 말고도 몇 군데 더. 서연의 고백에 가족들은 더욱 놀랐어요. 몇 군데나 되는 거야? 5곳 정도. 5곳이나? 서연아, 너 완전히 장사를 한 거잖아. 지훈이 어이없어 했어요. 여보,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를 의심받게 만들면서. 복희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밤마다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나 싶어서. 복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심지어 하은이한테까지 할머니 말 믿지 말라고 했잖아. 지훈의 말에 서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들킬까봐. 들킬까봐서 7살 아이까지 이용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아빠도 있네요. 오늘 휴가예요? 하은이가 기뻐하며 들어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왜 다들 이상해요? 엄마 왜 울어요? 하은이가 서연에게 다가가려 하자 지훈이 말렸어요. 하은아, 잠깐 할머니랑 방에 가 있을래?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하는 중이야. 복희가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하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복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잘못했어요? 복희는 하은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은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이 뭐예요?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하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복희와 하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지훈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야. 장모님 병원비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한테 한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넌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어? 그냥 숨기려고 엄마를 희생시켰다는 거지. 지훈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 넌 엄마가 정말 치매에 걸리길 바랐던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요양원에 가면 내가 편해지잖아. 지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연은 눈물만 흘렸어요. 여보, 정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 그럼 왜 하은이한테까지 할머니 말 믿지 말라고 했어? 그건 대답해봐. 지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지훈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여보, 여보 어디 가요? 밖에 나갔다 올게. 지훈이 집을 나서자 서연은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방에서는 복희가 하은이에게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요? 응, 할머니가 나쁜 짓을 했다고 거짓말했어. 하은이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나쁜 짓 안 했어요? 응,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엄마가 거짓말쟁이에요? 복희는 손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은아, 엄마도 어려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하은이의 마음에는 엄마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어요. 지훈이 밖에서 돌아온 건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말이에요. 집에 들어서니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돌아왔어요? 응. 지우는 간단히 대답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여보, 저 정말. 서연아,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지훈이 서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결론부터 말할게. 이혼하자. 여보. 서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넌 엄마를 배신했어. 가족을 배신했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아,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야.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연이 지훈에게 매달렸지만 지훈은 냉정했어요. 넌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하은이까지 이용했고,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또 이럴 거야? 지훈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때 복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훈의 말에 복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혼? 갑자기 왜? 엄마 당하신 일 때문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훈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엄마, 서연이도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
장모님이 아프시고 복희의 말에 지우는 의아했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괜찮아. 복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 힘들었어. 정말 굉장히 힘들었지. 복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서연이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그런데 서연이 사정도 이해가 가. 엄마, 친정어머니가 아프신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 복희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만 복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그리고 하은이한테 사과해야 하고. 네,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 가족끼리 숨기면 안 되는 거야. 복희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지훈아, 가족이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복희의 말에 지훈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복희의 말에 지훈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때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무슨 얘기예요? 하은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모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은아. 서연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은이가 피했어요. 엄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하은이의 질문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왜요? 왜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엄마가 어려워서. 서연은 7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은이가 복희에게 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나쁜 짓 안 했어요? 응,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복희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은아, 엄마도 어려워서 그런 거야. 용서해줘. 할머니가 용서해요? 응, 할머니는 용서했어. 하은이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하은아, 빨리 사과해요. 하은이의 말에 서연이 복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복희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 이제 그만하고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마. 그리고 장모님 병원비는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복희의 말에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떻게?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 그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그럴 순 없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복희의 따뜻한 마음에 온 가족이 감동했어요. 지훈도 마음을 돌렸어요.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기회야.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 상의하고 해결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네, 알겠어요. 하은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내요? 응, 하은아.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낼 거야. 복희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집 담보대출로 장모님의 병원비를 해결했어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회복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복희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김치 맛이 정말 좋네요. 그래, 서연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봐. 복희와 서연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우리 하은이 정말 잘하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하은이의 말에 복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지훈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매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고마워, 지훈아.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친정 엄마가 퇴원하세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좋아지셨나 봐.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의 말에 복희가 웃었어요. 가족끼리 뭘 그래. 하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외할머니도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복희는 이제 진짜 행복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서연과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화목해졌어. 서연이도 달라졌고 지훈이도 더 자상해졌고 하은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해주고 복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구나.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복희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의심과 불신 대신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복희는 마지막으로 혼잣말했어요. 사람은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가장 무너질 때가 아프지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어. 이젠 내 자신도 믿고 가족도 믿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카메라는 복희의 편안한 미소를 비추며 희망찬 음악과 함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